자, 고개 드시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요새는 열성적으로 치는데 좋습니다. 자, 합격하려고 좋습니다. 154페이지 여러분 펴시고요. 재산세 오늘 그 비과세 볼 차례인데, 자, 154페이지 펴놓으시고요. 그 재산세 우리 마무리 짓기 전에 지난 시간에 배운 거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이쪽에 와서 우리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 배운 거를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취득세, 등록면허세 배운 거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면, 자, 취득세는 여러분 또 등록면허세는 보시면 취득세, 등록면허세 먼저 과세 주체를 보시면요. 취득세 과세 주체, 얘네들은 과세 주체가 누가 되느냐, 과세권자는 취득세는 누가 됩니까? 특광도자, 특별시, 광역시, 도가 과세 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물론 특별자치도나 특별자치시는 뭐 11개 지방세 세금에 다 과세 주체가 되니까요. 다 그건 생략하고 특광도고, 등록면허세는 특별시, 광역시가 있는 곳에서는 어딥니까? 네? 구. 그 다음에 도가 있는 곳에서는 도죠. 그래서 둘 다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둘 다 도세예요. 도가 과세 주체가 되는데 다만 시군이 아니고, 근데 특별시, 광역시에서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특별시, 광역시가 과세 주체가 되고, 등록면허세는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누가요? 그 구가 속해 있는 그 구가 과세 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차이점이 있죠. 그 다음에 또 얘네들 성격을 한번 비교해 보면, 자, 취득세, 등록면허세 성격이요. 취득세는 과세 주체가 여러분요, 성격이 사실주의 과세하죠. 그래서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되죠. 사실주의 과세하고. 근데 등록면허세는 형식주의 과세합니다. 등기등록이란 형식 갖출 때, 자, 그 명의자에게 과세하는 그런 세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등기등록이란 형식 갖출 때 그 명의자에게 과세하는 명의자 과세 원칙이 적용된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배운 것이, 등록면허세 등록하려고 했는데 웃자다가요, 지자체 등록면허세를 이미 신고 납부를 했습니다. 근데 등기하려고 했는데 웃자다가 등기를 못했어요. 그랬을 때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 요거 환부해 준다, 안 해준다? 환부해 준다 그래서 안 해준다 그랬어요. 자, 한식 뷔페 얘기 드렸죠? 자, 밥 못 먹었어요. 자, 밥 종류로더니 없어. 그래서 밥 못 먹고 나올 때 돈 받고 나와야 돼, 그냥 나와야 돼? 받고 나간다고 그랬잖아요. 손불 낸 거. 등록면허세, 자, 다시요. 등기를 하려고 했는데, 자, 등록면허세 지자체 신고 납부했고, 등기하려고 했는데, 등기 등록을 못했어요.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돌려준다 그랬습니다. 근데, 자, 등록이 되고 절차 정당하게 그 등록면허세 이미 납부했고요. 자, 등기까지 됐는데 계약에 무효 취소 원인이 있어가지고, 자, 그래서 그 등기가 소유권이 등기됐던 것이 말소되고 소유권이 환원하는 그런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 요거는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자, 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이라는 형식 갖출 때 그 명의자에게 부과해요. 그러니까 절차만 정당히 등기등록이 되면 계약에 무효 취소의 원인이 있어서 등기가 말소되는 경우에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그 다음에 또 등록면허세는 누가 납세무자가 되느냐, 좀 이따 한번 보기라고. 요까지 일단 비교하고, 그 다음에 취득세는 사실주의 과세, 등록면허세는 형식주의, 명의자 과세 원칙이 적용되고요. 그 다음에, 자, 누가 납세무자가 되느냐, 그러면 취득세는 납세무자 사실상 취득자입니다. 원칙적으로. 그렇죠? 등기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했어도, 자, 사실상 취득한 자 또는 양수인을 납세무자로 합니다. 다만 차, 기, 선,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주문에서 건조하는 선박은 원시 취득자만이 납세무자가 돼요? 아니면 승계 취득자만이 납세무자가 돼요? 승계 취득자만이 납세무자가 된다. 원시 취득 과세하지 않고. 자, 등록면허세는 근데 재산권 기타 권리의, 자,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등록할 때 등록을 하는 자가 납세무자입니다. 이때 등록을 하는 자라는 것은 사실상의 권리자를 말해요? 외관상의 등기 권리자를 말해요? 외관상의 권리자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등록면허세는 그 명의자에게 부과합니다. 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자, 취득세, 등록면허세요. 얘네들 또 보시면 과세표준이요. 세금 계산 어떻게 할 것이냐 봤을 때 과세표준 한번 비교해보면, 취득세는, 자, 등록면허세는 둘 다 신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그러니까 납세무자가 과표를 결정하는데 원칙적으로, 자, 취득세 같으면
취득 당시 신고하는 가액. 그렇죠? 취득 당시 신고하는 가액을 과세 표준 금액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시가 표준액이 과세 표준이 결정되는데 어떤 경우에 그러냐. 납세무자가 신고하지 않거나 또는 신고한 가액이 지방세과세 시가 표준액보다 미달하게 낮게 신고되면 지자체장이 다시가 표 결정하는데 무엇으로? 시가 표준액으로. 자, 그 다음에 언제나 항상 사실상 취득가격을 시가표준에 관계없이 과세 표준 금액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 그러냐. 머리 글자를 따서 객관적인 취득 어떻게 외웠어요? 국수, 공판법, 부 같은 객관적인 취득이요. 국가, 지자체, 조합으로부터 취득하거나 수입에 의해서 취득하거나 공매, 경매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판결문에 의해서 취득가격이 입증되거나 판결문에서 다만 화해, 인락, 포기, 자백간주한 경우는 제외하고 법인장부로 입증되거나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신고서 제출해서 검증받은 취득은 언제나 항상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 표준합니다. 다만 근데 그거는 유상승계 취득일 때 그렇지 무상승계 취득, 국가나 지자체 등으로부터 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했다 그러면 사실상 취득가격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그랬잖아요. 등록면허세도 똑같이 원칙 신고하는 가액 예외적으로 시가 표준액, 부동산 등기의 경우 부동산 가액을 과세 표준할 때 등록면허세 똑같아요. 원칙 신고하는 가액 예외적으로 시가 표준액, 국수공판법 부 같은 객관적인 취득은 사실상 취득가격. 근데 결정적인 차이점이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 신고하는 가액, 등록 당시 자 시가 표준액 이렇게 등록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등록면허세는 취득하고 나서 등록 당시 자산 재평가나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가액이 변경이 됐을 때 어떤 걸 과세 표준 금액으로 한다? 변경된 가액을 과세 표준 금액으로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문제 받으셨죠? 그 문제에도 그런 게 자 알고 있는지 묻는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취득 당시 1억이었는데 등록 당시 자산 재평가 등의 사유로 가액이 1억 2천만 원이 됐다. 뭘 과세 표준한다? 1억 2천만 원. 변경된 가액을 과세 표준 금액으로 합니다. 그때 변경된 가액이라는 것이 등기등록일 현재 법인장부나 결산서 등으로 증명되는 가액입니다. 하여튼 취득세는 취득 당시고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게 결정적인 차이점이고요. 그 다음에 세율을 보면 둘 다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비례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진세율 적용되지 않고 둘 다 비례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차등 비례세율 구조로 되어 있어요. 취득 원인 등에 따라 차등해서 비례세율. 등록면허세도 비례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과표 크기와 상관없이 세율이 일정한 비례세율인데 다만 등록면허세는 근데 또 말소 등기 변경 등기 할 때는 건당 6,000원 금액이 세율로 적용되니까 이럴 때 세율을 뭐라고 한다? 정액세율도 적용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번 계속 비교해 봅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비교해 보면 자, 또 비교해 보면 취득세, 등록면허세요. 얘네들 자 세금 계산했어요. 그럼 납세지를 어디로 할 것이냐 그러면 납세지는 얘네들 당연히 물건 소재지가 되겠죠. 세금 계산했을 때 물건 소재지입니다. 그래서 물건 소재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취득세도 그렇고 등록면허세도 부동산 등기할 때 그 부동산 소재지, 물건 소재지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다만 같은 취득 물건이 2개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을 때 취득세는 어떻게 합니까? 소재지별로 안분해서 각각 납세지로 했습니다. 어떻게 안분 계산하냐? 과세 표준을 면적 비율에 따라 나눠 계산해요. 시가표준액비로 나눠요. 시가표준액비로 나눠서 계산했습니다. 근데 등록면허세는 같은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2개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을 때 등록면허세는 소재지별로 안분해서 각각 역시 납세지로 합니다. 그렇죠? 아니고 등록면허세는 등록관청 소재지 한 곳에 몰빵합니다. 그래서 소재별 안분한다 그러면 틀리고 그래서 둘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을 때 둘 이상 같은 물건이 둘 이상 지자체에 걸쳐 있을 때 지자체에 해당한다. 그럴 때 취득세는 소재지별로 안분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소재지별로 안분 각각 계산해서 자, 시가표준 비율로. 근데 등록면허세는 요거 둘 이상의 자, 같은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둘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다. 그러면 등록면허세는 등록관청 소재지고 등록관청 소재지.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자, 그다음에 또 납세지가 불분명하다 그러면 취득세는 취득 물건 소재지인데 등록면허세는 납세지 불분명할 때 어디입니까? 등록관청 소재지. 하여튼 등록면허세는 잘 모르겠으면 납세지 어디로 갑니까? 등록관청 소재지입니다. 그 다음에 또 비교해서 보시면 자, 그 신고 납부하는데 둘 다 신고 납부하는데 그 신고 납부 기간을 보면 둘 다 신고 납부하는데
식문화표 기각 기한을 보면 취득세는 취득한 날로부터 원칙 언제입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식문화표에 돼요? 60일 내 식문화표합니다. 증여로 인한 취득도 언제까지요? 60일 내. 증여 포함해서 60일 내 식문화표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또 길어서 여기 말로 할게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했다. 허가일 전에 대금이 완납된 자산에 대해서 취득세는 언제부터 60일 내 식문화표합니까? 대금 완납일로부터 아니라고 했어요. 취득일로부터 아니고 허가일로부터 60일 내. 허가 전에 대금 완납됐을 때.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할 때요. 자, 허가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2개월. 허가일이 속한 달에 말일로부터 60일. 아닙니다. 허가일로부터 며칠? 60일 내 식문화표합니다. 시험에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있어. 저 꼭 잘 알아두라고 그랬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했을 때. 근데 예외적으로 자, 상속으로 취득했다. 자, 그러면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 자,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언제요? 6개월 내에. 자, 식문화표합니다. 상속 개시일로부터 아니고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에 말일로부터 6개월이고 또 상속인이 가운데 외국에 주소를 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 그러면 언제까지? 9개월 내에 신고납부하고. 자, 등록면허세는 근데 언제까지 신고납부합니까? 부동산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 내 신고납부합니다. 그렇죠? 아니고 등록면허세 기간 나오면 안 되죠?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납부합니다. 등록하기 전까지. 그래서 상속증여 포함해서 상속이나 증여로 인한 취득 포함해서 무조건 등록면허세는 등록하기 전까지입니다. 근데 이제 둘 다 추가 신고납부 기한이 있어요, 여러분들. 자, 등록물세 같은 등록하기 전까지인데 추가 신고납부. 오늘 줄이었지. 삐뚤삐뚤하네. 자, 또 보세요, 여러분들. 추가 신고납부 기한이 있는데 추가 신고납부. 취득 후 이게 중과 대상이 되거나 취득 후 과세 대상이 되거나 추징 대상이 되거나 추가 신고납부 기간을 한번 볼게요. 자, 그럴 때 그 중과세 대상이 된 날 사유 발생일부터 언제까지요? 취득세? 30일 이내에. 30일 이내에. 자, 이미 납부한 세금 공제 주는데 그러니까 취득 당시엔 표준세율 대상이어서 표준세율 세금 신고 납부했는데 나중에 취득하고 나서 중과세 대상이 됐다. 그러면 중과세율을 적용해서 세금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표준세율 세금 낸 것은 빼줘야 하잖아요. 그걸 공제 줄 때 가산세는 포함한 금액, 제외한 금액이에요. 제외한 금액을 보통징수에 신고납부예요? 신고납부합니다. 보통징수한 다르면 틀린 거. 등록면허세도 등록 후 중과 대상이 되거나 등록 후 과세 추징 대상이 됐다. 그럼 중과세 대상이 된 날 사유 발생부터 언제까지요? 역시 30일 이내. 이미 납부한 세금 공제 줄 때 가산세는 포함한 금액, 제외한 금액? 제외한 금액을 보통징수한다, 신고납부한다? 신고납부한다 그랬습니다. 이런 거 했잖아요, 여러분들. 자, 또 한번 취득세, 등록면허세 비교해 보면. 자, 봅니다. 또 취득세, 등록면허세를 또 비교해 보면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자, 해보세요. 우리 지목 변경 있잖아요. 지목 변경의 경우에 자, 토지 지목 변경할 때 아직 세율은 아직 이제 정확히 세율까지는 다음 순환에 이제 세율 배워야지 이제 되는 거고 아직은 세율까지는 좀 그런데 한번 보세요. 토지 지목을 변경해요. 토지 지목 변경할 때 자, 세율은 나중에 하고 과세표준이요. 과세표준이 취득세는 토지 지목 변경할 때 과세표준 뭐가 됩니까? 밭에서 대로 지목을 변경할 때 취득세 과세표준 뭐가 되냐고요? 아직 안 배웠나요? 아, 우리가 그 과세표준 일반적인 거래만 했고 특수한 거래는 안 했구나. 밭에서 대로 지목이 변경된다. 지목 변경 전에 시가총액이 1억, 지목 변경 후에 시가총액이 5억이 됐다. 뭘 과세표준하냐면 그런 지목 변경 같은 경우에 취득세는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 금액으로 해요. 증가한 가액. 자, 지목 변경으로 증가한 가액. 근데 등록면허세는 지목 변경 등기할 때 뭘 과세표준합니까? 말소 등기, 변경 등기는 뭘 과세표준해? 건당, 건당으로 하잖아요. 건수. 자, 그래서 요 차이가 있어요. 건당 6,000원 적용하잖아요, 여러분들. 아이고, 이제 나중에 이제 3, 4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세율 배움이 하는 게 지목 변경할 때 취득세는 계산할 때 과세표준 어떤 거로 하고 세율은 어떻게 적용되고 등록면허세는 지목 변경 등기할 때 건당 6,000원. 그래서 차이가 나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정교하게 이제 공부할 거고. 자, 어떻든 간에 여러분 보세요. 얘네들 면세점 규정이요. 취득세는 면세점 규정이 있습니까?
네, 적용됩니다. 취득 가격이 얼마요? 50만 원. 이 과세자입니다. 그래서 면세점 규정이 적용되는데 등록면허세는 면세점 규정이 적용돼야 한대요? 안 됩니다. 얘는 수수료적 성격의 조세라 등기 등록해줄 때 공짜로 안 해줍니다. 소액징수면제예요. 자, 소액징수면제. 소액은 징수를 면제하는데 이 소액징수면제 규정이에요. 취득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건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득세가 그 세액 얼마야?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는다. 배웠잖아요. 소액징수면제. 저 충원에서 그래서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같은 애들은 고의소 한 장당 세액 얼마?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으니까 딱 2,000원이면 징수한다 안 한다? 한다 했잖아요. 지방소득세도 진짜 소액징수면제 적용되고 취득세 소액징수면제 적용 안 돼요. 등록면허세 소액징수면제 규정 적용되지 않습니다. 등록면허세는 수수료적 성격의 조세라 면세점 소액징수면제 규정 둘 다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얘는 오히려 등록면허세는 최저한세 규정이 있어가지고 부동산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 세액이 얼마야? 6,000원 미만이면 등록면허세는 징수하지 않는다. 그렇죠? 아니고 6,000원 미만이면 무조건 얼마 받는다? 6,000원 받는 거지 징수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틀리고요. 둘 다 이거 없으니까. 그 다음에 부가세목을 한번 볼게요. 물론 이제 가산세에 관한 거 중과산세도 그렇구나. 중과산세도 소개해 드렸는데 중과산세 저 빼먹었네. 자, 취득세는 일반가산세, 등록면허세, 일반가산세는 똑같은데 중과산세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뭐까지? 매각까지 했다가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뭐까지? 매각까지 했다 걸렸다 그러면 산출세액의 80% 중과산세 규정 적용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취득세. 근데 등록면허세는 이런 중과산세 규정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런 중과산세 규정이 없어요. 자기를 전혀 드러내지 않고 자 등록면허세 지자체 안 내고 와서 등기등록관서에 등기등록을 하고 사라지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전우치와 친구들이나 할 수 있지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지? 자, 등록면허세는 중과산세 규정이 없고 그 다음에 부가세를 봅니다. 취득세는 감면받은 세금이 있든 없든 농어촌 특별세, 농특세하고 뭐가 부과돼요? 지방교육세가 부과됩니다. 근데 등록면허세는 자 원칙적으로 뭐만이야? 감면받은 게 없을 때는 지방교육세만 부과되고 예외적으로 감면받은 게 있을 때만 농특세가 요거는 이제 감면받은 세금이 있을 때만 요거 이제 농특세 부과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다만 이제 등록면허세는 조금 더 복습을 좀 해드리면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가액을 과세 표준화할 때 원칙 신고하는 가액 예외적으로 시가표준의 국수공판법 부 같은 경우는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하는데 다만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가액을 과세 표준하는 권리들이 있습니다. 어떤 애들이 꼭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을 부동산 가액으로 하려고 뭐 부리는 애가 있었잖아요. 예? 소, 가, 지 없는 애들 꼭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을 부동산 가액으로 하려고 소가지 부렸죠. 소, 소유권에 관한 등기, 가, 가등기, 지, 지상권 설정 등기. 아유 그랬잖아. 언제 배웠냐는 식인데 우리 저기는 소유권에 관한 등기, 가등기, 자, 또 지상권 설정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는 무엇을 과세 표준하느냐가 중요한데 부동산 가액으로 하고 그 다음에 채권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해서 등록면허세 계산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것들이 채권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해서 등록면허세 계산합니까? 저당권 설정 등기, 경매 신청 등기, 그 다음에 나와야 되는데 이제 가압류 등기, 가처분 등기, 저당권 설정 등기, 저당권, 경매 신청 등기, 그 다음에 가압류 등기, 가처분 등기, 그 다음에 가등기. 가등기는 부동산 가액 또는 뭐 채권 금액이 과세 표준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다시 채권 금액을 과세 표준하는 것들이 어떤 게 있느냐? 저당권 설정 등기, 경매 신청 등기, 가압류, 가처분 등기, 가등기. 얘네들은 주로 돈 빌려주고 못 받을까봐 못 받을다는 것들이잖아요. 가등기가 순위 보존을 위한 가등기는 부동산 가액을 과세 표준하는데 참고적으로. 근데 저당권에 대한 가등기나 가담법에 따른 가등기 같은 것은 채권 금액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채권 금액 과세 표준이고. 그렇잖아요. 지역권 설정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는 뭐로 계산해요? 요역지 가액, 승역지 가액 아니고 요역지 가액을 과세 표준하고 전세권 설정 등기는 전세 금액, 임차권 설정 등기 이건 모른다고 하지 않겠지. 임차권 설정 등기는 월 임대차 금액, 임차 보증금 아니고 작년에 맨날 했었고. 자, 각종의 말소 등기나 변경 등기는 뭘 과세 표준한다? 건당,
얼마 세율은 6,000원 정도 된다. 건수 과세 표준이니까 종량세고 6,000원 금액이 세율로 정되니까 정액세율이 정된다. 이런 거 있었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 배웠습니다. 재산세는 여러분요. 자, 부동산 보유시부가 되는 대표적인 보유세고, 재산세는 사실주의 과세하고 역시 환부가 원칙이 적용되고, 재산세는 과세 기준이 있어요. 보유세다 보니까. 그래서 항상 뭘 판단할 때 재산세는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과세 기준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랬습니다. 재산세 과세 대상은 어떤 거냐?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입니다. 토지, 모든 토지, 미등록된 토지 포함하고 모든 토지고, 건축물 그러면 건축법상의 건축물 뿐만 아니라 골프 연습장 나왔다, 레저시설 나왔다, 골프 연습장 같은 이런 시설물도 대상이 된다는 거. 건축물에. 주택 그러면 항상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 토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토지분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에 주택의 부속 토지는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고 했습니다. 주택의 부속 토지는 어디서 과세하니까? 주택분 재산세 대상으로. 주택은 항상 주택, 건물과 토지를 일정 면적의 토지를 하나로 가격을 평가해서 하나로 과세하고, 상가는 건물과 토지를 따로따로 평가해서 따로따로 과세하고 했잖아요. 자, 그럴 때 주택은 그 부속 토지 경계가 불분명하다. 바닥 면적 몇 배? 10배까지 부속 토지로 해서 주택분 재산세 대상으로 과세합니다. 선박항공기는 그냥 대상이 되고, 다시 어떤 거냐?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가 재산세 대상입니다. 다가구 주택은요. 주택법상 단독주택인데도 지방세에서는 공동주택가의 과세형평을 위해서 이 독립하여 구의된 부분 독립하여 구의된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봅니다. 하나하나 그 1구의 주택으로. 그래서 공동주택처럼 판단하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에서 다 겸용주택이 나왔죠. 주거와 주거, 요번에 배웠잖아요. 주거와 주거 이외 용도에 겸용되는 겸용주택. 건물 한 개 동, 1동의 건물이 겸용주택일 때는 주거용 사용면적이 100분의 50, 즉 50% 이상이면 전부 주택을 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아닙니다. 1동 건물은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봅니다. 주택면적이 크든 작든. 1구 건물이 독립하여 구기된 1구 건물이 항상 뭘 기억해? 50%. 주거용 사용면적이 100분의 50 이상이면 전부 주택이고. 그랬죠? 그 다음에 우리 재산세 납세무자 누가 되느냐? 원칙적으로 재산세 납세무자는 실질과세는 직상 등기등록과 무관하게 과세기준 6월 1년제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무자가 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권리변동이 있었는데 권리변동 사실을 신고 안 해서 과세권자가 사실상 소유자가 누군지 알 수 없을 때 누가 납세무자? 공부상 소유자. 사실상 종중재산인데 공부상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어요. 그 종중소임을 신고 안 했을 때 누가 납세무자? 공부상 소유자. 종중소임을 신고하면 누구고? 종중이고. 이런 거. 공유재산의 경우 재산세 납세무자는 공유자 중에서 지분이 가장 큰 자를 납세무자로 합니다. 그렇죠? 아니고 공유재산은 누가 납세무자? 지분권자 각자. 지분권자 각자. 공유재산은 지분권자. 지분의 표시가 없을 때는 누가 납세무자?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봐서 지분권자. 지분의 표시가 없으면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봐서 지분권자고. 하여튼 공유재산은 누가 납세무자다? 지분권자. 상속이 개시된 재산인데, 작년 시험에 나왔죠. 상속 개시된 재산인데 상속등기 이행되지 않고 사실상 소유자 신고되지 아니했을 때, 자, 재산세 납세무자는 공동상속인 각자가 납세무자가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바꿔서 나왔습니다. 아니고 상속등기 안 됐으니까 누가 상속받을지 포기할지 몰라요. 또 사실상 소유자 신고도 안 됐으니까 자, 상속 순위를 보고 형적으로 판단합니다. 누가 납세무자? 주된 상속자. 결정의 제1순위는 누구다? 민법상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 2순위는 누구고? 연장자.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 그 다음에 자, 또 보세요.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 누가 납세무자? 사용자.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것은 공부상 소유자를 상대로 소송 중에 있거나 그자가 어디 간지 알 수 없을 때, 행방불명일 때니까 소유권의 귀속이 불명해서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 공부상 소유자이다 이렇게 바꿔낼 수 있는데, 아니고 사용자입니다. 하여튼 사용자가 납세무자가 되는 건 딱 요거 하나예요. 소유권 귀속 불분명할 때 사용자. 그 다음에 국가 지자체 지자체의 조합과 연부매매계약 체결하고 무상사용권을 부여받았을 때 누가 납세무자? 매수계약자. 실적으로 권리변동 됐다고 봐서 국가 등의 소유물로 비과세한다 그러면 틀려요. 국가가 지자체가 선수금을 받아 조성하는 매매형 토지로서 사실상 조성이 완료된 토지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가 있으면
그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를 매수계약자로 본다. 법령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누가 납세의무자가 되느냐?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채비지 보류지는 누가 납세의무자입니까? 사업시행전 토지 소유자. 아니고 사업시행자. 채비지 보류지는 사업시행자고. 이런 것들 공부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재산세 과세표준 결정 이거 배웠어요. 자, 재산세 여러분 보세요. 재산세 고개를 드시고 과세표준은 항상 보통징수하니까 지자체장이 결정해요. 자, 지자체장이 재산세 과세표준은 항상 무엇으로 결정하느냐? 개인 소유, 법인 소유 재산 구별해야 하네요. 구별하지 않고 항상 뭐로 결정한다?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합니다. 법인이 소유하는 재산의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은 법인 장부상의 가격으로 한다. 엑습니다. 법인 소유 재산도 시가표준액으로,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취득한 재산도 무엇으로? 시가표준액으로 과표 결정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아이고. 그 다음에 재산세. 자, 토지, 건축물, 주택의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을 과세기준을 현재 자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이러면 틀려요. 이 시가표준액에다가 반드시 뭘 곱해? 공정시장가액비라는 걸 곱하는데 토지 건축물 같으면 이 공정시장가액비 몇 프로입니까 현재? 70%. 주택은 단독주택이든 공동이든 고급택이든 일반주택이든 별장이든 주택은 몇 프로? 아이고 하는데 몇 프로? 60% 곱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토지 개별 공시지가가 1억 원인 토지가 있으면 자 토지분 재산세 과세 표준은 과세 기준을 현재 개별 공시지가로 한다. 마침표. 이러면 틀리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여기다 뭘 곱해? 공정시장가액 곱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1억이면 시가 개별 공시가 1억이면 여기다가 토지는 공정시장가액비를 자 70% 곱한 얼마? 7천만 원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걸 배웠습니다. 선박 항공기 재산세 과세표준은 과세 기준을 현재 뭐로 합니까?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얘는 공정시장가액비를 곱한다? 안 곱하고. 재산세 세율은 자 비례세율과 누진세율이 다 적용되는데 지자체장이 표준세율에 재정 수요가 발생하거나 또 아니면 뭐 재해 등이 발생해서 재산세 표준세율에다가 지자체장이 조정할 수 있는데 표준세율에 몇 프로? 50% 범위내세요. 그럴 때 이 가감 조정한 세율은 언제까지 적용한다고 했어요? 그 해당 연도만 적용합니다. 다음 연도 3년간 땡입니다. 해당 연도만. 그의 조정 필요성 때문에 조정하는 거니까 그 해만 조정합니다. 조정된 세율은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는 대상 종류에 따라 세율이 달라요. 토지, 건축물, 주택 다 다른데 아직 자세히 안 했습니다. 다음 순환에 정확히 할 거고 주택에 대한 것만 배웠어요. 주택은 별장은 몇 프로라고 배웠어요? 별장은 1,000분의 44%. 별장 이외 일반 주택은 고급주택 포함해서 자 0.1%부터 0.4%까지 4단계 초과 누진세율이 정도입니다. 일반 주택은 초과 누진세율이고 별장은 몇 프로고? 4%고 별장, 고급락장, 골프장 얘네들은 몇 프로? 4%. 고급주택은 초과 누진세율입니다. 고급주택 4% 중과 고율의 세율 정도된다고 소개해요. 그 다음에 고급 선박이 최고 높은데 몇 프로? 5% 세율이 정도됩니다. 고급 선박이. 재산세 최고 높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자, 154페이지 오늘 제5절을 비교했습니다. 고개를 드시고 여러분들 스트레칭을 한번 하고 2월 달에는 뭐 하여튼 뭐죠 여러분들 이제 그 올림픽도 시작되죠. 또 그다음에 설 명절도 있죠. 공부하는 수험생들이 공부 못하기 딱 좋은 환경이죠 여러분들. 근데 하여튼 뭐 그래도 다른 해와 달리 설 명절도 올해는 좀 즐기셔야 되고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그 주부 수강생 여러분들은 이번 설 명절 때는 시댁에 가면은 다른 동서나 이런 사람들보다 전투적으로 다른 사람이 전 하나 붙일 때 여러분 2개, 3개 막 붙여. 열심히 막 이렇게 하고 막 열심히 한 다음에 다음에 추석 때는 어떻게 추석 때는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안 가던가 갔다가 잠깐 갔다가 오던가 뭐 이런 식으로 봐달라고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 그렇게 해서 요번에 열심히 하시고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여튼 뭐 요번에 설명정도 요번에는 좀 즐기시고 그 다음에 올림픽도 뭐 여러분들이 뭐 우리가 동계올림픽 뭐 볼 수 있는 경기는 뭐 많지 않잖아요. 아니 볼만한 경기는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뭐 하이라이트 같은 거로 조금씩 보던가 이렇게 하시고 하면서 물론 이제 뭐 공부한다고 아예 그냥 뭐 그거 제끼고 이럴 건 아니고 벌써부터 그러면 안 되고 하여튼 자 154페이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제5절 비과세인데 재산세 작년에 28회 시험 때요. 이 비과세가 주로 종합문제 속에서 지문 한 줄 나오고 그랬던 건데 올해 이번에는 그 지난 28회 시험은 독립한 문제로 나왔었어요. 또 독립한 문제로 29회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이제 확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자 보시면 되고요. 일단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를 봅니다. 양가로 1번 국가 등이 소유한 재산이요.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 외국 정부 및 주한 국지기구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당근이죠, 여러분들? 자, 국가 등이 자기를 위해서 취득할 때 취득세 비과세고, 국가 등의 명의로 등기할 때, 등록할 때 등록면허세 비과세고, 또 보유하는 재산, 재산세 비과세입니다. 다만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그래서 이것도 당연합니다. 동그라미 1번. 대한민국 정부기관 재산에 과세하는 외국 정부 재산, 우리도 어떻게 하고? 과세하고. 비과세 중 우리도 어떻게 하고? 비과세하고. 당연합니다. 2번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과, 이게 첫 번째 요건입니다. 두 번째 요건, 재산세 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 체결하고 앤드 무상사용권을 부여받았을 때는 요거 무상사용권을 부여받았다. 자, 그러면 누가 납세의무자 한다고 그랬어요? 매수계약자예요. 네? 국가 등의 소유물로 비과세한다고 바꿔요. 아니고 매수계약자가 납세의무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과세하는 거고, 양가로 2번 봅니다. 국가 등이 사용하는 재산,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것도 당연합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뭐 광명시청에서 내 빌딩을 광명시청 별관으로요 공용에 1년 이상 이걸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때가 되면 아유 고맙긴 한데 공짜로 사용해 주셔가지고 고맙긴 한데 때가 되면 재산세는 내셔야죠. 그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당연히 비과세죠. 근데 만약에 요거요 무상 사용할 때가 비과세지 유료로 사용한다 임대료 내면서 당연히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예전에 국가가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은 유상무상을 불문하고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OX요. X입니다. 무상 사용할 때만 비과세입니다. 그 다음에 용도분에 의한 비과세 이제 쭉 나오는데요. 요건 이제 다음에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요거는 뭐 다음에 쭉 이제 비과세 한번 볼 때 취득세부터 양도 재산세까지 비과세 쭉 비교해서 볼 거예요. 28개 토지 지목 중에서 비과세되는 6개 지목이 있어요. 도로, 천체, 방, 국어, 유지, 묘지 하면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적법 좀 더 배우고, 지적법에 좀 더 배우고 오시고 이렇게 하면 그때 이제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것들 자, 나중에 보고요. 넘어갑니다. 어디로 가시냐면 자, 납세 절차입니다. 제6절. 시험에서 이거는 납세 절차는 독립한 문제든 종합 문제든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 올해 그 개정 내용도 있고 그래서 29회 시험은 납세 절차 재산세 독립한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나오는 부분입니다. 먼저 징수 방법 보시니까 과세 기준일이요. 재산세는 보유세다 보니까 과세 기준일이 있습니다. 매년 언제로 한다? 6월 1일로 합니다. 그래서 항상 재산세는 뭘 판단할 때 과세 기준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요. 이것이 대상이 되는 물건이냐, 납세의무자는 누가 되느냐, 과세 표준 등등을 다 그래요. 그럼 한번 시험에 기출이 됐던 건데 한번 찍어보세요, 여러분들. 물납하는 재산세 물납하는 부동산의 평가는 매년 12월 31일 현재 시가로 한다. OX예요. 이거 무조건 틀린 거예요. 자, 이것도 이런 걸 보세요. 이런 무조건 보자마자 틀린 거예요. 왜냐면 재산세는 뭘 판단한다. 그러면 항상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요? 과세 기준일 6월 1일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납하는 부동산 가격을 평가할 때 세금을 부동산으로 납부하게 되는데 재산세 그럴 때 물납할 때 그 물납하는 부동산의 평가는 매년 12월 31일 현재 시가로 한다. 무조건 틀린 거죠? 언제로 합니까? 6월 1일 현재 시가로 합니다. 항상 그런 거예요. 납기 봅니다. 재산세 납기는 상식처럼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재산세 납기, 취득세 신고기한, 등록면허세 신고기한 이런 거를 모른다 그러면 시험장에 갈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 되는데 재산세 정기분에 대한 납기는 과세 대상의 종류에 따라 납기가 달라져요. 그래서 먼저 토지에 대한 재산세, 토지분 재산세 납기는 정기분 딱 법에 정해져 있어요. 매년 9월 16일부터 언제? 9월 30일까지 납기로 합니다. 건축물하고 아래 선박항공기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납기로 하고요. 주택만 부가징수할세계 2분의 1 절반은요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납기로 하고 나머지 절반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기로 합니다. 이렇게 주택분 재산세만 두 번 나눠 징수해요. 원래 낼 세금을 두 번 나눠서 납세자들의 납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토지나 건축물 갖고 있는 사람들, 땅이나 산 갖고 있는 사람들은 부자들이잖아요.
그잖아요, 여러분들. 집도 없으면서 땅이 있거나 상가만 있는 사람이 없을 거 아니에요. 상가나 땅이 있다 그러면 부자들이잖아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한 번에 징수하는데 주택은 서민들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납부 부담 줄여주기 위해서 두 번 나눠 징수해요. 그래서 절반 7월 달, 나머지 절반 9월 달. 거기서 두 번 날라옵니다. 그런데도 제가 그랬죠? 그런데도 일반인들 중에서는요, 예, 이게 아직도 지금 시행된 지가 꽤 됐는데, 한 4, 5년 됐는데, 아직까지도 보면은 일반인들은 저 7월 달에 주택분 자산세 거기서 날라왔어요. 9월 달에 또 날라오잖아요. 자, 주택분 자산세. 그러면 막 시군구청에 전화해가지고 막 항의하고 막 난리가 아니랍니다. 왜 거기서 또 보냈냐고. 나 냈는데. 그래서 막 한다고 하는데, 아니, 저 시민들,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좀 두 번 나눠서 이렇게 내는 게 납부 부담을 좀 줄여주는 거잖아요. 한 번에 내는 것보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납부 부담 줄여주기 위해서 두 번 내라고 하는 건데, 아직까지도 사람들 중에는 왜 거기서 또 보내냐고 하면서 막 항의하는 사람도 많다고 하는데, 일반인들이 그런 건 제가 이해가 되는데, 공부하는 수험생분들이죠. 이게 배우잖아요, 여러분들. 공부하는 여러분들 이렇게 두 번 나누는 거 배우면서도 꼭 가을 되면은 이걸 공부했던 걸 까먹고서 저 주택분 자산세 거기서 들고서 교수실 찾아오는 수험생들이 꼭 한두 명씩 해마다 있어요, 해마다. 여러분 없을 것 같죠? 수험생들이 많다 보니까 꼭 해마다 한두 명씩은 꼭 저를 찾아와가지고 주택분 재산세 거기서 들고 와가지고, 여름에 분명히 재산세 낸 것 같은데요. 여기 또 고지서가 날라왔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묻는 수험생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욕만 바가지로 얻어먹고 한다고 그랬죠? 자,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주택분 재산세는 거기서 두 번 날라오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다만요, 거기 보세요. 그 7월 16일, 7월 30일까지 다만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 원 주택분 재산세입니다.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요, 자, 얼마 안 되니까 조례가정 바에 따른 납기를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해서 한꺼번에 부가징수 해안다니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개정세법인데요. 작년까지 10만 원이었어요. 자, 근데 올해 지금 20만 원으로 바뀌었어요. 왜냐면 부동산 가격도 많이 올라갔고, 그 다음에 자, 등등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가 그리고 또 이렇게 두 번 날라온다고 막 항의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뭐 한 번에 4개 그냥 하면 되지 왜 귀찮게 두 번 내라고 하냐고 사람들이 또 항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자, 아니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입법 예고 하면서 왜 이걸 바꾸느냐, 이런 이유 때문에 바꾼다, 개정 이유가 그런 거였거든요. 지금 제가 얘기한 대로 사람들이 막 왜 두 번 내라고 하냐고, 한 번 내면 되는 4개 그냥 한 번만 보내주지 왜 두 번 귀찮게 막 내라고 하느냐, 이런 사람도 있고 등등 그래가지고 또 부동산 가격도 올랐고, 그래서 이걸 20만 원으로 개정했습니다. 상식처럼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시험에 나옵니다. 나오면 전국에 강의 들은 수험생들은 다 맞춥니다. 자기 혼자만 틀리면 안 되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 주택분 재산세, 산수산세기, 증수세기 20만 원 이하일 때는 조례로서 7월 달에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습니다. 20만 원 초과할 때 이제 두 번 나눠 징수하는 거고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토지분 재산세, 산수란세액이 10만 원인 경우, 자, 10만 원인 경우에 토지분 재산세는 정기분 납기를 매년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다. OX요. 다시 토지분 재산세 산출한세액이 10만 원인 경우에 조례가 정한 따른 납기를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다. OX. X입니다.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저한테 한 몇십 번씩 시험장 갈 때까지 수십 번 듣게 되는 얘기가 뭐냐면,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문제 풀 때는 지금 읽고 있는 지문이 토지를 말하는 지문인지 건축물 말하는 지문인지 주택을 말하고 있는 건지를 항상 봐야지, 숫자만 익숙해가지고 하다 보면 주택에 대한 내용, 토지에 대한 내용, 건축물에 대한 내용을 서로 뒤바꿔 놓거든요. 그거만 대상만 바꿔가지고 숫자 익숙해가지고 그냥 해석 넘어가는데, 아닙니다. 토지는 부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납기를 언제로 합니까?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합니다. 토지분은 재산세가 뭐 30만 원이어도 30만 원, 토지분 재산세는 만약에 산수란세액이 30만 원이어도 20만 원을 초과했어도, 자, 무조건 납기를 언제로 한다?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합니다. 무조건. 자, 20만 원 안 돼도 넘어도 토지는 무조건 그렇습니다. 주택하고 구별하시고요. 동그라미 2번 표 아래엔 수시분을 봅니다. 지자체장은 과세 대상의 누락이 위법 착오등으로 인해서 임의부관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가 사고가 발생하면 수시로 부가징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납세지를 봅니다. 자, 납세지는 뭐 지방세는 납세지가 물건 소재지겠죠? 자, 그래서 토지분 재산세 납세지는 토지 소재지, 건축물은 건축물 소재지고, 주택은 주택 소재지입니다. 시험에서 바꿔서 나왔던 것이 19회 시험 때 주택분 재산세 납세지는 주택 소유자의 주소지 시군구이다. OX요. X입니다. 자, 주택 소재지, 소유자, 주소지 아닙니다. 선박항공기는 그냥 참고입니다. 주소지로 가는 예외도 나오긴 하지만 참고고요. 징수 방법 봅니다. 보통징수. 재산세는 보통징수하는 세금입니다.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합니다. 그럴 때 157페이지 기억본, 재산세는 관할 지자체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합니다. 원칙 보통징수, 예외 신고납부 선택할 수 있다. X입니다. 그래서 종부세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뭐 세법 공부했다고 이제 여러분 집으로 올해 이제 재산세 고지서 날라오면은 보고서 에이 그래서 그냥 내가 우리 집 재산세 올해부터는 이제 세법 공부했으니까 내가 계산한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습니다. 보통 징수 방법으로만 징수가 되고, 동그라미 니은번, 재산세를 징수하려면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로 구분한 납세 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어서 늦어도 납기 밑줄입니다. 살짝 또 아까 납기는 뭐 줄을 제가 안 그어드린 뭐 저 납기는 그냥 다 줄을 그어야 되니까 그런 거 상처럼 무조건 별표 씌워놓고 반드시 하여튼 납세 절차는 다 중요합니다. 지금 다. 그런데 다만 니은번 어떻든 간에 특별히 요거 밑줄입니다. 자, 156페이지는 뭐 다 상식처럼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중요한 내용이고, 동그라미 니은번, 자, 고지서 보낼 때 납기 개시 며칠 전까지 발부해야 한다? 5일 전까지 고지서 발부해야 한다는 거. 납기 개시 전까지 발급해야 한다. X입니다. 며칠 전? 5일 전까지입니다. 밑줄이고. 동그라미 2번도 다 중요합니다. 재산세 고지서에 병기되는 조세, 지역자원시설세요.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납기와 재산세 납기가 같을 때는 재산세 고지서에 자 나란히 적어서 병기하여 고지할 수 있다는 거 밑줄입니다. 여러분, 특정 자원분이 아니에요. 재산세 친구, 항상 재산세가 나와 있는 것이면 어지간하면 웬만하면 같이 따라다니는 친구 누구요? 특정 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 얘는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이고 보통징수로 징수세고요. 얘 소액징수 면제 규정도 똑같이 재산세처럼 적용되고요. 그 다음에 과세 기준일, 자 6월 1일이고 그래서 얘 납세무 성립시기도 똑같다고 그랬습니다. 그 점들 나중에 한번 쭉 같은 점 정리해 드릴 거고요. 자 어떤 간에 그럴 때 또 재산세 납기에 관한 그 규정뿐만 아니라 재산세 많은 규정을 준용 따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재산세하고 납기가 같은데 둘 다 보통징수하는데 같은 무렵에 재산세 고지서 따로 지역자원시설세 고지서 따로 보내면 서로 불편하니까 만드는 사람이나 내는 사람이나, 그러니까 재산세 자 고지서를 보면 재산세 얼마, 부가세인 지방교육세 얼마, 그 다음에 지역자원시설세 요거 특정 부동산분 자 이렇게 얼마 내라고 같이 재산세하고 납기가 같을 때 재산세 고지서에 나란히 적어서 병기돼서 고지할 수 있는 세금 어떤 거라고요? 지역자원시설세 특정 부동산입니다. 자 이렇게 알아두시고 특정 자원분 아니라는 거.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3번 소액징수 면제 규정이 적용되죠. 재산세. 이것도 상식입니다, 이건. 자, 고지서 장당, 재산세 고지서 한 장당 세액 얼마요?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딱 2,000원이면 징수한다는 거.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양가로 5번 신고 의무요. 이게 어떤 거냐. 자, 지난주에 납세무자 할 때 제가 이제 이걸 살짝 언급을 했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밑줄입니다. 과세 기준일로부터 며칠이에요? 10일 이내에 그 소재지 관할하는 지자체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를 갖춰서 신고해야 한다. 자, 항상 재산세는 언제부터냐면 과세 기준일로부터입니다. 그래서 6월 1일 과세 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6월 10일까지 이제 신고해 주게 되는데 어떤 경우에 증거자를 갖추어서 신고해 줘야 되느냐. 기업번 다 줄긋고 외울 건 아니고요. 한번 볼게요. 재산의 소유권 변동 또는 과세 대상 재산의 변동 사유가 발생했으나 과세 기준일까지 등기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부상 소유자가 신고해 주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배운 게 이거예요. 납세무자 할 때 배운 게 이쪽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에 어떤 걸 배웠냐면요, 이런 걸 배웠어요. 자, 갑이란 사람과 을이란 사람이 부동산을 매매했습니다. 거래할 때, 자, 그럴 때.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예를 들어서 5월 31일 날 잔금이 치러졌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는 같은 연도 6월 20일 날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어요. 이랬을 때 당연도
재산세 납세하는 자는 매도인인지 매수인인지 이런 거 공부했잖아요, 지난주에. 그랬을 때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해요? 과세 기준 6월 1일 기준으로 판단해요. 과세 기준을 봤더니 공부상으로는 여전히 매도인 갑소유로 돼 있고요. 또 사실 5월 30일 날 잔금 치렀으니까 6월 1일 날 이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는 누구예요? 매수인 을입니다. 이랬을 때 누가 당연도 납세의무자가 되느냐? 자, 과세 기준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가 원칙적인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그랬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전제로 깔고 있는 것은 이거예요, 사실은. 자, 보세요. 권리 변동이 있는데 과세 기준일까지 등기가 이행이 안 됐어요. 자, 지금 이런 경우죠? 권리 변동이 있는데 과세 기준 6월일까지 등기가 이행이 안 됐을 때는 이 공부상 소유자가요, 과세 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 그러니까 6월 10일까지 이런 권리 변동 사실에 대해서 계약서 첨부해서 시장군수한테 신고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신고를 했어요. 자, 등기는 아직 안 됐지만 5월 30일에 잔금을 치렀네. 그럼 6월 1년제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는 누구예요? 매수인 을. 그래서 매수인 을이 자,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런 권리변동이 있는데 이런 권리변동 사실을 자, 과세인으로부터 10일 이내 신고를 안 했어요. 그럼 과세권자가 언제 잔금 치러주고 이런 걸 모르니까 자, 다시 보세요. 지난주에 배운 게 권리변동이 있는데 권리변동 사실을 신고 안 해서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 누가 납세의무자가 됐어요? 공부상 소유자가 되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지난주에. 졸고 있었구만 그 사이에. 아이고 진짜. 여기 아무도 없어가지고 지금 앞쪽에 이쪽에 딱 비어 있어가지고 요 줄에는 눈에 확 띄는구만. 조용히 그냥 그 사이에 그냥 눈을 감고 그님을 만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나를 만나야 되지. 수업 시간에는 나만 생각하고. 여러분 왜요? 수업 시간에는 여기 강의실 들어와줘서는 저만 바라보고 저만 생각하고 제가 들려드린 얘기만 생각하고.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야지 다른 사람 만나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여기 와가지고 눈 감고서 다른 사람 만나고 막 이러면. 자, 아이고, 여기 봅니다. 그래서 요 얘기. 자, 권리변동이 있는데 권리변동 사실, 권리변동이 있는 경우에 과세기준까지 등기가 이행이 안 됐을 때는 과세기준으로부터 며칠 이내? 10일 이내 이런 신고해주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계속 이어서 볼게요. 니은번 같은 것도 줄볼 필요는 없고 한번 보세요. 신고 의무 계속 봅니다.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 등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주된 상속자가 이게 상속 개시된 재산이다 이런 걸 신고해 주게 돼 있어요. 디귿번 사실상 종중 재산인데 공부상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을 때는 공부상 소유자가 이게 실제는 종중 재산이다 이런 걸 신고해 주게 돼 있어요. 1번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 재산은 수탁자가 이거 신탁 재산이다 이런 거를 신고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과세 기준으로부터 며칠? 10일 이내요. 근데 이렇게 바꾸면 전국 모의고사에서 여지없이 틀려요. 어떻게 바꾸면 틀리냐면 자, 이렇게 권리변동 등이 있는 경우에 이런 신고요. 사유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그럴듯하죠? 사유 발생일로부터 10일이 아니라 언제라고요? 과세 기준으로부터 10일입니다. 항상 재산세는 과세 기준으로부터입니다. 자, 팁을 보니까 위에 이런 신고요.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산세는 없으나 재산세 납세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아까 공부상 소유자가 저런 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는 정되지 않아요. 근데 누가 납세의무자가 돼? 자기가. 공부상 소유자가 아까 납세의무자가 됐잖아요. 동그라미 2번을 보겠습니다. 위에 신고가 사실과 일치하지 않거나 신고 없는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조사해서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도 있고요. 이와 같이 시장군수가 무신고 재산을 과세대장에 등재하면 그 사실을 관계인이 통지해 줘야 되고 이런 거 읽어보시고요. 자, 팁 내용 읽어보시면 되고 자, 넘어갑니다. 어디로 가시냐면요. 자, 중요한 게 하나가 빠졌네. 예. 자, 팁 내용의 팁 내용이요. 팁 내용 다시 올라가서 157페이지 거기에 중간에 있는 그 하단에 있는 팁. 위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산세는 없으나 여러분요. 여기 밑줄이요. 자, 그래서 이런 신고요. 자, 권리변동이 있는데 공부상 소유자가 과세 기준으로부터 10일 이내 아까 저쪽에 써드렸죠. 과세 기준으로부터 10일 이내 이런 신고를 안 했다고 해도요. 자, 이런 신고를 자, 권리변동이 있는데 과세 기준일까지 등기가 이행이 안 됐어요. 과세 기준으로부터 10일 이내 이런 신고를 안 했다고 해서 가산세는 정되지 않아요. 다만 납세 의무만 부담하는 거예요. 공부상 소유자가. 예? 신탁 재산이라는 걸 신고 안 했던 뭐 사실상 종중 재산인데 개인 명의로 공부상 등재됐을 때 그게 종중 소유이다. 이런 걸 신고 안 했어도 가산세는 정되지 않습니다. 제가 조세 총론에서 이런 얘기 드린 적 있어요. 뭔 얘기 드린 적 있냐면
자, 재산세는 보통징수 방법으로만 징수되고 어떤 경우에도 가산금만 적용되지 가산세가 적용될 수 없는 조세다.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생각나세요, 여러분들? 아이고, 진짜 또 생각이 안 나지. 1월달에 얘기한 거. 재산세는요, 어떤 경우에도 보통징수 방법으로만 징수되고 가산금만 적용되지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재산세 문제에서 이런 신고 의무 같은 거 안 했다고 가산세 적용된다 그러면 무조건 뭐다? 틀립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신고 의무를 안 했어도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자,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158페이지로 갑니다. 이것도 신고 의무도 시험에 나올 것 같은데 옛날에 나오고 지금 안 나온 지 꽤 됐어요. 그건 한 10년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158페이지 넘어가면 양가로 6번이요. 이런 거 그냥 읽어보는 거예요. 재산세, 과세대장 등의 비치 등 그래서 대장과세. 재산세는 대장과세하는 조세다 그랬었죠?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만 하시면 돼요. 지자체는 재산세, 과세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재산을 해당 사항을 전산 처리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장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당연하지 뭐 요즘 같은 세상에 꼭 종이로 보관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죠? 컴퓨터에 저장하면 되죠. 과세대장 구분 작성 이런 것도 읽어보시고요. 현황부 간다는 거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물납과 그 다음에 159페이지 분할납부입니다. 자, 우리 28회 시험 때 재산세 물납이 독립한 문제로 나왔어요. 자세한 내용까지 이렇게 나왔는데 지문에 자세한 내용까지 다 공부했었던 거고 제가 평상시에 연락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으로 해서 충분히 맞출 수 있었던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됐었고요. 독립한 문제로 나왔고 올해는 분할납부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또 뭐 재산세 물납에 관한 독립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은 낮고요. 물납은 종합문제 속에서 지문 한 줄 나올 수 있고 분할납부가 올해는 더 중요합니다. 잠시 쉬었다가요. 물납과 분할납부 시험에 나오는 내용 특히 분할납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